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네. 섹터 뭐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두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와 식량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소장님이 항상 그 자리를 뜨기 전에 물어보려고 했던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뭐 사야 되냐고 했는데, 제가 프로님 영상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주식 종목 절대 얘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또 시청자분이 원하는 그 서로의 원하는 거에 중간지대로 친다면 유망 섹터가 저는 적당한 지점 같아요. 김 작가 이 채널이 인기 있는 게 이런 집요함이야. 올해 유망 섹터 정도는 그 우주는 네. 그 굉장히 앞으로 좋겠지만 네. 올해 이야기는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유망 섹터는 뭘까요? 글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뭐 아까 금리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네. 금리가 만약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면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네. 섹터 뭐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두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와 식량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뭐 이제 대부분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전쟁을 하고 본 거죠. 네.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1세기 한복판에서 저런 전근대적인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기대를 잘 안 하거든요. 안 했죠. 네, 그냥 전자전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병력은 투입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협상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이게 뭐 거의 6.25 수준이에요. 막 구식 탱크 막 들어가가지고 뭐 거기서 또 이렇게 뭐 해가지고 폭파되고 뭐 민간인도 다치고 막 이런 전쟁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국제적인 재래전이 이번 한 번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네.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사람은 후행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움직이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니까 대체제를 찾아야 되겠구나. 가스나 원유의 대체제. 그러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뭘까? 특별히 서유럽에서라면 러시아하고의 이런 극단적인 이벤트가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했어요. 그걸로 표를 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프랑스 대통령 선거하거든요. 마크롱이 왜 자꾸 러시아 가고 그러겠어요?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근데 전쟁 이후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하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프랑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쪽에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소니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이런 류의 대체 에너지가 많이 올랐고 또 조정도 받고 이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혹은 원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가 왜 원전에 대해서 저렇게 우호적인 정책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뭔가 자체적으로 대안을 가지려는 노력들을 어떤 나라에서든 네.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원유라든지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산업적으로 돈의 흐름이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요번에 느낀 거예요. 우리나라의 식량에 대한 자급률이 뭐 전 세계에서 거의 하위권이더라고요. 곡물 자급률은 20% 정도 되고 식량 자급률은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더군요. 그런데 기후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전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했었네라는 현실의 자각이. 그러면 이제 전 세계는 식량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수급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휴경지를 농경지로 바꾸는 일. 실제로 미국에 엄청난 휴경지가 있거든요. 네.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곡물에 관련된 이제 생산을 늘려야 되고 그거를 수출해서 힘을 가지려는 노력을 할 텐데 그때 어떤 산업이 좋을까? 종자, 그리고 퍼틸라이저라고 하는 비료, 그죠? 그리고 농기계. 휴경지를 농경지로 바꿨을 경우에 가장 먼저 투입해야 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미국의 디어 앤코, 존 디어라고 사슴 모양의 그 네. 농기 회사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걸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올해라는 한정을 지어서 어떤 세상의 변화와 네. 투자를 이렇게 접목시켰을 때 에너지와 식량, 농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침이 있기도 하고 또 농업 분야는 사실은 굉장히 소외된 산업 분야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세상의 변화를 읽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금리 상승기 유리한 섹터라면 그게 은행을 말씀하신 건 아닐 것 같고 네, 가격의 상승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당연히 이제 성장주보다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면서 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좋겠죠. 뭐 성장주 중에서도 그렇고 전통산업 중에서도 그런 거죠. 금리가 정말로 올라갈 것 같으면 저는 은행주보다는 보험주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빠졌거든요. 이 보험주는요, 장기 금리의 하락 추세에서 아주 가장 맥을 못 추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뭐 위드 코로나가 된다, 이제 풀린다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패턴은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인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안전에 대한 희구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위험한 일을 잘 안 하려는 경향성을 갖거든요. 그게 뭐냐?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을 미리 소비자가 사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손해율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교통사고가 많이 줄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 되고 코로나 해제되면 뭐 음주나 뭐 늦게 귀가하는 이런 이유가 많아질 테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큰 트렌드상으로는 이 코로나 연관 때문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변한 아빠가 코로나 풀렸다고 갑자기 그 패턴을 바꾸냐 이거죠. 네. 그래서 정말 금리 상승이 될 것 같으면 장기간에 걸쳐서 소외받았던 물론 이제 작년 말부터 이렇게 트렌드를 바꿔서 좀 오르고 있는데 금리 상승이 확실하다면 저는 사회적인 여론이 은행은 비 올 때는 뭐 우산 뺏고 이런 은행주보다는 오히려 보험은 저건 뭔가 소외받았는데 이런 류의 보험회사, 우량한 보험회사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근데 프로님이 1997년 7월 초에 모든 금융권 부채를 정리한 후에 단 한 번도 대출을 받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책에서는 그리고 방송에서는 온몸에 뭔가 암세포가 사라진 느낌이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본주의 시대에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는 그럼요.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이유를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 특히 기업가들은 이 레버리지를 잘 쓰셔야 되죠. 네. 예를 들면 애플의 팀 쿡은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 남의 돈을 빌리는 거죠. 금융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사주 사고 해요. 자사주 사서 태워버리잖아요. 소각을 해. 그러니까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회사가 돈을 빌려서 그게 자본의 효율적인 배치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뭘로 해석을 하냐면 삼성전자는 자본의 효율적인 배치에 좀 실패하고 있다. 내부의 유보금이 지금 100조가 넘는다는데 그걸 왜 차라리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든가 배당을 더해 주든가 아니면 글로벌 M&A를 해서 그 자본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그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그거가 한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아마 주가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로 꼽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딴은 어떠냐? 조금 저는 다르다고 봐요. 개인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부채를 일으켜서 뭐 투자해서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집을 살 때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 때라든지. 근데 주식을 투자할 때도 그러냐?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 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이 유리한 돈이 있고 불리한 돈이 있거든요. 유리한 돈은요. 한동안 머물 수 있는 코스트가 없는 돈이에요. 물론 세상에 코스트가 없는 돈은 없어요. 근데 부채를 일으킨 돈은 기간이 매우 한정적이죠. 내가 영원히 빌려줄 테니까 이런 돈은 없죠. 1년 만기야, 3년 만기야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1년 만기, 2년 만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순차적으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질 가능성이 많죠. 사실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시간을 저희가 주는 거거든요. 성과를 내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제약하는 그거 자체가 불리한 거고 그리고
주식 투자는 사실 좋은 엑싯을 할 때까지는 내가 팔지 않으면 평가 이익으로 있지 저에게 캐시플로우를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리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으실 텐데 제가 97년도에 유학하기 전에 대출을 다 껐을 때 바로 이 동네네요. 여기 공덕동. 적혀 있더라고요. 네, 공덕동. 공덕동. 여기에 몇 개 은행을 가면서 대출 통장을 내밀고 그 대출을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을 다 갚을 때 비가 엄청 오던 날이었어요. 그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와, 그냥 진짜 비가 엄청 왔는데 우산을 접고 그 비를 다 막고 싶을 정도의 해방감 같은 거를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꼈는데 그 이후에 딱 한 번 대출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저희 새로운 집을 살 때 아주 막역한 친구가 지점장이 있는데 야, 실적 좀 하게 대출 좀 해. 그래가지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출해서 몇 달 쓰고 갚았던 경험에는 부채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대출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혹은 여러분들의 정말 견고한 비즈니스를 셋업해서 할 때 레버리지 쓰셔야 될 거예요. 왜? 그 정도도 자신 없으면 사업하시면 안 되니까요. 근데 주식의 경우에는 뭐 비슷한 동업이라고 해놓고서 왜 주식은 안 되냐 근데 여간해서 그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 레버리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쟁취하려는 그 노력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부동산과 사업에는 해도 되지만 주식에는 가급적 좀 조심하자. 아니 부동산은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을 뭐 네. 1000만 원, 2000만 원에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뭐 타고난 금수저가 아닌데 10억, 15억 하는 집을 캐시로 우리가 무슨 아이유는 아니잖아요. 아이는 100억대 이상의 집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이유를 너무 좋아해서. 자, 번호가 근데 주식처럼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또 내 집 말고는 부동산 투자는 아예 없으신 걸로 아는데 일단 맞나요? 그거 참 후회스러운 일이긴 해요. 건물도 없고 다른 집도 아무것도 없다는 없어요. 건가요? 지금 딱 그 집 한 채를 보여. 이거는 어떻게 뭐 신념 같은 건가요? 조금 돌아보니까 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좀 고집스러운. 예. 그리고 이제 네. 제가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처음 배운 게 채권이고 금융상품이고 주식이다 보니까 이걸로 충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너무 과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냥 호방하게 네. 부동산도 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약간 고지식했던 것 같아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20년째 살고 있거든요. 매년 추워가지고 매년 뾱뾱이 붙이.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금융을 배웠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게 있었고 또 비교적 그런 측면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집도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셨죠. 네, 그래서 그냥 늘상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는 나 부동산은 75점은 맞았어. 그냥 B학점 내지 C 플러스는 돼. A는 아니지만 그 정도 얘기하면 된 거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바쁜 일상을 보냈고 또 비즈니스도 여러 가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저가 거주하는 그 집을 홈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집이 저에게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편한 쉼을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살아온 그 아파트 단지 또 10년 이상 살아온 저희 집에서 얼마나 행복한 기억이 많이 있는가가 오히려 저 같은 사람한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조금 돌아보니 후회스럽다. 아니 후회는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너무 경직되게 할 필요는 없었네. 그런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았을 때가 있거든요. 2009년, 2010년도에. 그래서 주변 강남에 뭐 재건축 아파트 한두 채 사놓지 그래. 그럴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안 해요. 저는 그냥 용산이 좋아요. 주식하고요. 채권하면 돼요. 조금 후회했어. 오늘 마지막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 주식 투자는 동전 던지기처럼 50%의 확률 게임이 아니다. 오래 머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문장이 있던데 진짜 오래 버티면 네. 성공 확률이 높아질까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높아지는 사람은 있겠지만 예. 여전히 계속 그냥 똑같은 동전만 터지고 있는 분도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는데. 100% 제가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냥 맹목적으로 오래 하는 건 아니죠. 네. 노력을 하면서 오래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네. 동전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5번은 계속 앞면만 나올 수도 있어요. 1년 내내 던져보세요. 거의 50대 50에 수렴해요. 그렇죠. 그죠? 주식 투자를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면 실패 성공이 계속 50대 50으로 수렴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식 투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 진전하거든요. 네네. 세상의 진전함에 라이딩하는 통로가 주식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주식 투자, 예를 들면 시장을 샀다고 해보죠. 네. 전 세계 어느 나라 주가도요, 30년 동안 결과가 마이너스인, 물론 제가 잘 모르고 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경제권에는 없거든요, 거의. 하물며 그 장기 불황에 시달렸다고,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얘기했던 일본의 니케이 225도 30년 차트를 보세요. 지금 성장해 있거든요. 일본 경제 성장합니까? 거의 성장률 제로에 가까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장, 왜? 그 많은 경영자, 그 많은 노동자들의 노력의 결과가 그 회사고 그 회사를 투자의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 던지기에 실패와 성공의 앞면과 뒷면에 50대 50에 수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업다운이 있을 뿐 우리의 인류는,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은, 우리 경제는 우상향에서 성공의 확률을 더 높여가고 있다. 거기에 라이딩하는, 거기에 동업자로서 동참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의 확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전 던지기와 같이 50대 50이 아니라 훨씬 고양되어 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달리 하실 수 있어요. 너 이제부터 전 세계 경제는, 한국 경제는, 한국 기업들은 한동안 내리막일 거야. 그러면 투자 안 하셔야죠.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제 망할 거라니까. 재작년 3월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 해서 인류를 멸절시킬 거야. 왜냐하면 외신에서 보여지는 그 앰뷸런스도 없이 막, 그 쓰레기 운반 차량의 탑차죠. 탑차에 막 쓰레기 그 비닐에 쌓인 그 시체들을 운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일이야? 그럼 아프리카는 어떻게 되고 남미는 어떻게 되지?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그때 주식을 다 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습니까? 왜? 인류가 이런 재앙을 맞아서 파이팅하고 그걸 극복하고 전 세계의 어떤 인류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소비를 해줄 거라는 그 확신, 그게 주가의 강한 반등을 만들었고, 그리고 어떤 기업은 빠지고 어떤 기업은 올랐지만 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한두 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세상을 구성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낙관론자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비관론자가 있잖아요. 비관론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시장의 최종 인원은 인류에 대한 건강성에 대한 낙관을 하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인류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과 재화를 빨리 소비하십시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시고요. 그리고 멸망하는 지구와 함께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했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사실 오래 하셔야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오래 한 또 학문적으로도 증명된 거니까 그건 신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프로님께서 김 작가님이 나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네, 김 작가님이 워낙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주셔서 저도 참 애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큰 변화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좋은 컨텐츠에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조금 이렇게 사이길로 가셔도 데미지가 좀 덜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혁기에는 여러분들이 접하는 컨텐츠를 꼭 선별하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더 충고드리는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요. 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 프로, 한 채널, 한 뉴스페이퍼, 한 방송에 여러분들 몰입하지 마시고 좋다라는 퀄리티가 어느 정도 개런티 됐다면 몇 가지를 이렇게 병행해서 그리고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다양한 시각. 그러나 퀄리티는 항상 여러분들이 개런티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컨트롤 하셔서 이런 변혁기를 잘 이렇게 기회로 삼으시면 시드머니를 모으시는 과정에서도 좀 빨리 모으시고 시드머니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언제 내 계좌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되시는데 이런 데서 자꾸 이렇게 잘못된 정보와 컨텐츠를 통해서 헛발질을 몇 번 하시게 되면 힘이 빠지시게 되고 그러면 난 아닌가 봐.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작가 TV를 비롯해서 좋은 컨텐츠를 많이 보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좋은 콘텐츠는 이제 김작가 TV 외에도 이제 사실 대한민국의 그 아침과 점심, 저녁과 이제 밤에 라이브 시향을 이제 담당해주는 또 3프로 TV 채널이 있으니까 그 채널도 많이 봐주시면 좋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님이 이제 얼마 전에 출간하신 이 변화의 생존도 보시면 프로님의 그런 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또 방송으로 만나 뵙는 거는 또 이제 저희 김작가 TV에서는 또 2년 만이라서 네. 그 사이에 사실 뭐 프로님 채널도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네, 네. 저도 다행히 또 성장을 잘해서 축하합니다. 2년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웠다는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으시고 저만 늙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살이 쪄가지고.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동학 프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 작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